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고 상대는 2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 성우였습니다. 성우는 평소엔 차분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 통하고 일도 성실했고 양가 인사까지 마친 상태였죠. 저는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면 평생 함께해도 괜찮겠다. 그런데 2년 동안 단 한 가지. 저는 성우의 진짜 운전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아주 짧게 집 근처에서 5분, 10분 정도 운전하는 건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말없이 조용히 운전만 했고 그 흔한 경적 한번 누르지 않았습니다. 연애 초반에 제가 물었을 때 성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운전하는 거 스트레스 받아. 출퇴근 때만 하고 데이트할 땐 지하철이 더 편해. 같이 가면 그게 좋지. 저도 이해했습니다. 운전하기 피곤해서 그렇구나 정도로만 생각했고 우리 데이트는 대부분 대중교통으로 해결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본인의 다른 얼굴을 감추기 딱 좋은 패턴이었구나 싶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운전을 본 건 친구 커플이랑 놀러 가던 날이었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 다른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그날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길이었습니다. 옆 차가 먼저 합류하려고 깜빡이를 켜고 살짝 들어오려 하길래 저는 당연히 속도를 조금 줄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우는 엑셀을 꾹 밟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저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차는 죽어도 못 보내. 운전은 밀리면 지는 거야. 차가 앞으로 확 튀어나갔고 저는 안전벨트를 꽉 잡고 외쳤습니다. 성우야, 위험해! 제가 놀란 목소리를 내자 성우는 피식 웃으면서 말했어요. 야, 수진아. 이 정도로 놀라면 운전 못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그 말투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부드럽고 차분한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딘가 사람을 상대가 아니라 적으로 보는 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운전대만 잡으면 성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아, 진짜. 저건 뭐 하는 놈이야? 신호에 늦게 출발하는 차가 있으면 전화하냐? 정신 좀 차리고 살지. 혼잣말처럼 툭툭 뱉었지만 그 말에는 늘 공격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 보행자가 조금 늦게 걷고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우는 창문을 내리려 하며 말했습니다. 아,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건너냐? 제가 깜짝 놀라 팔을 붙잡고 말렸어요. 창문 열지 마.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 그러자 성우가 저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너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저렇게 멍하게 다니는 사람한테는 한마디 해줘야 정신 차린다고. 그 눈빛이 제가 아는 사람이 맞는지 순간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모습은 운전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웨딩홀을 보러 다닐 때도 그랬어요. 제가 마음에 든 곳을 이야기하면 여긴 동선이 구려. 저긴 주차장 답답해. 수진아, 너는 맨날 겉만 보고 고르지? 이래서 넌 내가 같이 봐줘야 돼. 말투 하나하나가 네가 고르면 틀리고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런 성향이 운전대 앞에서는 더 노골적이고 위험한 형태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양가 부모님께 결혼 날짜를 정하고 상견례를 마치러 가던 날이었어요. 차 안에서 저는 들뜬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오늘 진짜 좋아하시겠다. 성우 부모님도 뵙고 이제 진짜 실감 난다 그치?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던 순간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습니다. 성우도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차가 끼익 하고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소리. 아, 저런. 미친 거 아냐? 진짜. 야, 죽고 싶어? 핸들을 쾅 내리치면서 입에서 욕설과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를 향한 말이 아닌데도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뗐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성우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로 말했어요. 봐, 방금 봤지? 저렇게 운전하면 진짜 사고 난다고. 난 그냥 정상적인 반응한 거야. 나 아니었으면 사고 났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욕까지 하면서 화를 낼 일은 아니잖아. 그제야 성우가 제 표정을 보고 한숨을 쉬더니 너 진짜 예민하다. 이 정도는 다들 그래. 남자들 다 이렇게 운전해. 그 말이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 정도는 다들 그래. 정말 그럴까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운전석에서 욕을 내뱉던 성우가 떠올랐어요. 길에서 브레이크 소리만 나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점점 성우와 차를 타는 것 자체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차 소리만 조금만 크게 들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밤마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멀쩡한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걸 보니 제가 뭘 믿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나. 저는 점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도 성우는 운전만 하면 금방 욕을 내뱉고 표정이 확 달라져서 난폭하게 굴었습니다. 결국 저는 친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3살 많고 결혼도 먼저 해서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늘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성우가 평소엔 괜찮은데 운전만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욕하고 소리 지르고 나 너무 무서웠어. 근데 이 결혼 괜찮은 걸까? 언니는 한참 동안 조용히 듣더니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사람 본성은 힘이 생기는 순간에 드러나는 거야. 운전대는 누가 말리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감정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몸이 뜨끔할 정도였어요. 언니는 제 손을 잡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결혼하면 남자가 더 조심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편해지니까 더 풀어져. 지금 이 모습이 최소치일 수 있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언니 말이 머릿속에서 돌처럼 떨어졌어요. 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수진아, 네가 무서워지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위험이야. 그 말을 들으니 며칠 동안 가슴속에서 미뤄두었던 결론이 갑자기 너무 선명해졌습니다. 아이를 옆자리에 태운 성우가 앞차에 소리 지르고 핸들을 내리치던 모습이 눈앞에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전 습관이 아니라 결혼 후 평생 이어질 분노의 패턴이라는 걸. 며칠을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성우를 만나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성우는 처음엔 웃으며 농담하는 줄 알았죠. 야, 상견례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제가 진지하다는 걸 느끼자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운전 때문에 이러는 거지. 운전 때문만은 아니고 운전할 때 너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 그게 평생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자신이 없어. 성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고치면 되잖아.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돼. 그걸로 파혼한다고? 말이 돼. 저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하네. 뭐?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가 아니라 결혼하면 알아서 달라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넌 아직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성우는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더니 말했습니다. 야, 수진아. 너 진짜 생각이 너무 많다. 이 정도로 예민하면 누구랑 결혼해도 힘들어. 그 말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아, 이 사람이랑은 여기까지가 맞구나. 며칠 뒤 성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남자들 원래 운전할 때 좀 그래요. 결혼하면 다 괜찮아져요.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그 괜찮아짐을 제가 매일 평생 견뎌야 하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약혼 반지를 조용히 빼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성우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결혼은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 반지는 택배로 보낼게. 답장은 짧았습니다. 네가 후회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대로 쓰고 보냈습니다. 나도 내 선택에 후회 없을 것 같아. 시간이 조금 지나고 우리를 알던 친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 성우 있잖아. 또 여자친구랑 크게 싸웠대. 이번에도 운전하다가 싸움 났다더라. 성우는 자기는 원래 스타일이 그렇다는데 여자 쪽에서 못 버티고 헤어진 모양이야. 그 말을 듣는데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아, 문제는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었구나. 그때 만약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면 지금쯤 저는 옆자리에 앉아 매일 공포를 견디고 있었겠죠.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조건 좋은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힘들고 불안한 순간에도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고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우는 저에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무섭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잘한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 앞두고 파혼이라니 큰일 겪었네. 하지만 제 기준에서 이건 인생이 망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준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하는 일에서 이 정도는 다들 그래라는 말에 내 감정을 덮어버리는 건 제일 위험한 타협이라는 거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연인이나 배우자의 숨겨진 모습을 보고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비슷한 경험, 전하고 싶은 조언, 혹은 영상을 보며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로그가 되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